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27회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송채경화 기자는 방송 사상 최초로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저 원피스 많이 입었거든요, 그전에도.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죠. 나날이 미모가 출중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감사합니다. 한미모 하시는 또 우리 국회 한미모 하시는 김재현 의원님이 나오시잖아요. 견제 차원에서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하고 바로 화제 인물을 만나볼까 하는데 이 이슈 브리핑과 관련 있는 분이 오늘 게스트로 나옵니다. 네. 이슈 뭡니까? 브리핑을 먼저 하면 이제 BBC에서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 망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참, 그 전에 재밌는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 사진. 네. 이명 닭발이라고 여기도 홍대에 있는 주점이래요. 오빠가 잘해줄게. 그러면서 이 카우보이가 닭을 마치 말처럼 끌고 가고 있어요. 이명 닭발집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집들은 다 홍대에 몰려있죠? 그러게요. 저희 집 근처인데. 몹쓸 곳이네, 그래가지고. 네. 전국에 다른 집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 소개하기로 하고요. 자, 텔레그램. 계속 화제예요? 네. 네, 텔레그램 또 자랑하시려고 그러실 것 같은데. 3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제 회사도 아닌데. 이게 다 김호준의 파파이스 때문이라고 그렇죠, 또 자랑하시려고. 그렇죠. 이게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이 원래 쓰는 사람들이 대략 300만 정도가 되면 일종의 티핑 포인트라고 뭐랄까 거기서부터는 1000만도 가고 2000만도 갈 수 있어요. 그런 지점을 막 통과했다. 그리고 영국 BBC에서도 우리나라의 텔레그램 망명 사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10월 9일에 영국 BBC 방송이 한국의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인들이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대규모 망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짚었는데 일단은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해서 비판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었고 그다음에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하다. 이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 보좌관 출신 인사와 만났다는 루머가 돌았다. 대통령이 이 루머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사이버 검열 방침을 밝혔다. 그래서 사이버 망명으로 이것이 이어졌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다만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어 BBC가. 파파이스에서.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데, 그게 빠졌어. 네. 아니, 아주 허술한 언론이라고 볼 수 있죠. BBC 그 기사 중에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루머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단속하겠다고 공포를 했고, 한국의 5천만 국민 중 3,500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메시지 전송 앱인 카카오톡이 그녀의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BBC뿐만 아니에요. 도이체벨레라고 독일 매체에서도 비슷한 내용. 그리고 이거는 시카고 트리븐. 제가 가끔 보는 매체죠. 해석은 원활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 야후예요, 야후. 야후에서 AP발로 기사를 보도했고 이건 더버지라고 IT 전문지입니다. 꽤 큰. 하여튼 이 뉴스가 꽤 화제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신기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건과 관련한 루머가 있고 그 루머 때문에 그 나라의 대표적인 메신저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네. 근데 빠져나가는 대상이 또 유사한 일을 겪고 러시아에서 그렇죠. 사실상 망명을 한 네. 사람이 만든 거고 이게 스토리가 되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카카오 대신 그 텔레그램을 파파이스 팀이 쓸 때는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메시지를 보낼 사람이 없었어요. 파파이스 팀 내부에서만 보냈어요, 진짜로. 그렇죠. 몇 달 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재밌는 기사가 또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보안에 취약하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들은 2G폰만 썼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이버나 텔레그램 등 강청이 어려운 외국사 메시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핸드폰은 수시로 그러면은 상부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는 건가요? 감청이 스스로 된다는 걸 자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어쨌든 국정원 직원들은 텔레그램 쓰지 마라. 라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저희는 더더욱 써야 되는 거죠. 그렇고, 오늘의 브리프 넘어가기 전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카톡 사태와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자보예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떤 분이 일종의 풍자죠. 자기를 연인으로 설정하고 읽어보면 알아요. 내용이 난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는데 왜 내 카카오톡을 뒤지는 거야. 응?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나 탈퇴했으니까 전보 치라고. 그러니까 집착이 심한 남자친구한테 보내는 이제 편지 그렇죠. 형식을 빌려서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고. 핸드폰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생활 침해라고 난리더니 왜 내 건 뒤지는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어요. 페이스북에서는. 네. 나는 이제 다 탈퇴했으니까 앞으로 전보를 치라고. 이게 재밌는 풍자인 게 텔레그램이 전보라는 뜻이잖아요, 또. 네. 여러 가지 풍자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있었다. 네. 알려드리고. 그리고 텔레그램 그 개발자인 드로프를 미남. 인터뷰한, 네, 미남 드로프를 인터뷰한 억만장자, 게다가. 언론이 있었죠. 팩트TV에서 얼마 전에 텔레그램 개발자인 파벨 드로프를 그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드로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사이버 검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나는 당신들의 성공을 빈다. 내 개인적인 견해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에 잘 담겨 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자는 둘 중 어느 것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자격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위도 자유도 갖지 못한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텔레그램 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거죠. 네. 결국 그런 거죠. 중요한 선택의 기로. 응? 네. 텔레그램 와라. 그런 그렇죠. 얘기죠. 저도 인터뷰 한번 해볼까 해요. 아예.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데리고 가서 현지에서